자, 아까 우리가 그 다속성 태도 모델 평가할 때 세 가지 이 대안의 어떤 그런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넘버 원 봐요. 넘버 원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죠. 그죠? 그런데 프라이스 치프니스라든가 컨슈머 프레퍼런스가 가지고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넘버 투, 넘버 쓰리 한번 보십시오.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넘버 원하고 이렇게 아주 차이가 심하게 납니까? 심하게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소비자들한테 중요하냐면 소비자들은 뭐냐면은 넘버 원이 이렇다 하면은 넘버 투, 넘버 쓰리가 이 반대일 걸 원합니다. 완전 반대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로 나오면은 소비자들 분류하기 쉽죠. 소비자들 분류하기 쉽거든. 분류. 이건 이쪽 팀, 이건 이쪽 팀 이렇게 분류하기 쉽거든. 이해됩니까? 제가 이번에 분류하기 쉽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마음이에요. 소비자들의 마음. 소비자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어떤 게 대상이 쭉 나온다 하면 이건 이쪽 팀, 저건 저쪽 팀, 이건 저쪽 팀 이렇게 쉽게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해합니까? 그걸 좋아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버 투, 넘버 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애매모호하잖아. 7, 8, 7이면 이거 뭐냐 중간 정도인데 이걸 뭐 어느 쪽이라고 분류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5, 6, 8도 이것도 뭐 어느 쪽이라고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뭐냐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기억도 못 합니다. 나중에.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같으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넘버원 이쪽이에요. 품질 좋은 거잖아. 그죠? 옵션 1이거든. 옵션 1이 이쪽이거든. 그죠? 넘버 2는 아예 이쪽으로 갑니다. 옵션 2. 가격 면에서 뛰어나지만은 품질 면에서 아주 최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완전 대조를입니다. 대조를입니다. 대조를. 이렇게 대조를 이루가 딱 양쪽을 다 비교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뭐냐면 더 심리가 어떻게 될까? 눈여겨보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를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비적인 어떤 그런 대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광고를 때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자까지서 나오는 어떤 분류하기 쉽다 또는 뭐 판단하기 쉽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다수성 태도 모델도 뭐냐면 이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좀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현실이지만은 그죠? 이게 현실이죠. 현실이지만은 광고가 현실 그대로 제공합니까? 아니죠. 광고는 거기다 뭘 덧붙입니까? 그다음 말을 덧붙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은 이렇더라도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광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옵션 2, 옵션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하고 왼쪽 편하고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저쪽은 옵션 2로 옵션 3가 뭐냐면 애매모호한 중간이야, 그지? 근데 이쪽은 뭐냐면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어때요? 광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어때? 광고가 거짓말 한다고 할 수는 있긴 있지만은 거짓말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더 이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이쪽에 더 매달리게 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다수성 태도 모델도 자세히 보게 되면 서로 째가지고 양쪽 편하다 패를 나눈다든지 분류하든지 이렇게 쉽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다수성 태도 모델 관련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어떤 결론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책이 어디 나오냐면은 200페이지. 책 200페이지 나오는데 책 200페이지 보시면은 그 인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인지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뭐냐면 소비자의 동기 유발과 정보 처리 능력에 따라서 인지 반응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동기 유발 아까 얘기했지만 동기 유발이 뭡니까?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한 거죠, 그죠? 관여도죠. 관여도가 높은 낮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도 뛰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의 지식에 따라서 인지 반응은 달라진다. 당연히 지식의 반응에 따라 지식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달라지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 반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지적 반응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지 반복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 거겠습니까? 메시지 반복. 메시지 반복. 광고할 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고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해준다든지 또는 매년 광고할 때마다 다 다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연중에 그런 말들이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 얘기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넷째는 뭐냐면 제시자 정보원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놈 사기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약간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분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광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인지 구조에 대한 여론을 하게 될 텐데 인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인지의 일관성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하이드의 균형 이론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하이드 균형 이론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이드 균형 이론도 우리 광고에서 상당히 뭐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는 걸 갖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인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주에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것들 다 인지적인 반응은 다 좋은데 그죠? 우리가 실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그 관심을 끌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저런 이게 뭐 이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나 좀 분류를 하기 쉽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 이거 좋아할까 소비자들이? 응?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좋아하진 않죠. 이거 언뜻 보기는 보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소비자한테 진짜 좋게 만들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거 어떤 거 있냐? 이런 브랜드들 말고. 어? 디자인? 또 컨텐츠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에 소비자들 관심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컨텐츠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관심이 많아요? 컨텐츠 내용 중에서.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공룡. 응? 공룡 삶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공룡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눈여겨도 일부러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유튜브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그러면은, 그지? 그 공룡을 갖다 여기다 살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공룡을? 공룡의 내용을 여기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열어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적 반응이거든. 감정적 반응을 통한 어떤 감정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노래라든가, 노래 있죠, 노래. 노래, 그죠? 좋은 노래 같은 거 그, 흥이 나는 그런 노래가 막 흘러나오면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흥이 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시리어스합니까? 그래서 시리어스한 경우 거의 없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기분이 어떻게 돼요? 아? 흩어지잖아. 흩어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뭐냐면, 아, 내 마음이 이렇게 흩어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또는 좋은 감정, 그지? 좋은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온다든지, 그걸 보게 되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많이 살펴볼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어떤 하이드의 균형 이론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적 반응에